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전 국민의 일상을 바꾼 반년의 코로나19를 문형민 기자가 설명합니다. 지난 1월 21일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11,724명이 감염됐고 29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2월 18일 대구 신천지 교인이 코로나19로 확진되면서 대구 경북 지역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다 코로나 발생 초기 마스크 구매 대란까지 겹치면서 사상 초유의 공적 마스크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자 정부는 3월 22일부터 4월 중순까지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하며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시켰습니다. 코로나19가 잦아들던 지난 5월 이태원 클럽과 쿠팡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수도권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방역 당국의 긴장감이 커져만 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5차례나 연기됐던 전국 초중고등학교도 5월 중순 처음 등교 개학을 시작했습니다. 이달 들어 집단 감염과 지역사회 감염은 둔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올 가을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시작될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장기간 코로나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코로나와 함께 안전하고 새로운 일상을 정착시키는 일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21일 현재 전 세계에서 1,457만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고 60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치료제 백신 연구 개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백신이 개발되기까지 1년 가까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당분간 마스크 없는 일상으로 돌아가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한국경제TV 문형민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 기업 바이오엔테크는 현지 시간 20일 실험용 코로나19 백신의 두 번째 초기 시험에서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회사는 이번 시험 결과 두 차례 백신을 복용한 접종군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무력화할 수 있는 중화 항체가 형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대는 의학 전문지 랜싯에 게재한 1단계 임상시험 결과 백신 접종자 전원의 체내에서 중화 항체와 T세포가 모두 형성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150개 이상의 코로나19 백신 후보가 개발 중이며 이 중 23개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시험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과 백신 개발과 관련해 시혜진 가천대학교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를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전히 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를 기준으로 했을 때 50여 명 내외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가을철에도 아무래도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겠죠? 예, 일단 산발적으로 현재와 같이 소수의 환자들이 발생하는 것은 당분간 이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걱정은 이렇게 깜깜이 환자를 비롯해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확진자들이 나오게 되면서 혹시나 그중에서 밀접 접촉자가 다량 발생하고 그를 통해 다시 대유행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일어날까 봐 좀 걱정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예.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아스트라제네카와 영국 옥스퍼드대가 백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백신의 지금 항체가 실험자들에 한해서 지금 현재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글로벌 주요 제약사들에 대한 그 코로나19 백신 초기 임상 결과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을 비춰봤을 때 좀 긍정적이겠죠. 일단 최근 연구되고 있는 RNA 백신이라든지 바이러스 벡터 백신들을 항체 형성 효과를 나타내는 것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항체를 만들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질병을 막아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사람이 사용했을 때 질병에 대한 예방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대다수의 사람 그리고 고위험군을 포함한 사람에서의 안전성이 확보되는지에 대한 연구도 추가로 필요하겠고 일상에서 사용 가능한 제재로 대량 생산이 가능한지와 이러한 대량 생산된 제재들을 또 적용하였을 때 안전성이 확보되는지 등 상용화되기까지는 생각보다도 훨씬 더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현재 정부는 3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여러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을철 대유행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겠죠. 정부의 대응 체계에서 좀 더 보완해야 될 점도 있을 텐데요.
일단 가을, 겨울철이 되면 원래의 열성 질환들인 이제 인플루엔자라든지 감기라든지 폐렴과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증상만으로 감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감별 진단의 의료 자원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유행이 있던 없던지 간에 대유행을 대응하기 위해서 미리 적절한 병상이라든지 물자, 인력 자원을 확보해 두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를 개개의 병원이나 의료진 또는 개인들의 위생만으로 이루어내려고 해서는 안 되고 적절하게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 절실하겠습니다. 또한 산발적 감염이 지속되는 장기화 상황을 대비해서 앞으로 이제 의료 자원뿐만 아니라 건축이라든지 구조라든지 이런 모든 면에서 밀접 접촉자가 감소할 수 있는 쪽으로의 전면적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뉴노멀은 단순히 이제 사람들이 만나지 않는 것만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렵고 제도나 구조, 물자적 지원과 같은 다양한 방법에서 모든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개인이나 의료진의 희생만으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확실히 뒷받침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혜진 가천대학교 길병원 교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 팬데믹이 선언되면서 많은 산업이 위축됐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국내 바이오 기업들은 진단키트 수출 등으로 오히려 크게 성장하면서 K바이오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보도에 홍헌표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K바이오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는데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만든 진단키트가 세계 각국에 공급됐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량은 코로나 여파로 감소했지만 진단키트 수요로 바이오헬스 부문 수출이 대폭 늘었습니다. 바이오헬스 부문은 지난 2월 7억 8천만 달러에서 꾸준히 상승해 6월에는 11억 7천만 달러로 5개월 새 1.5배나 증가했습니다. 덩달아 진단키트를 수출한 회사들의 매출과 영업이익, 주가는 크게 올랐습니다. 시젠과 랩지노믹스, EDGC 등은 사상 최대 이익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시젠은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3배나 증가했고 랩지노믹스도 2배 증가했습니다. EDGC도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진단키트를 수출한 회사들의 주가는 최소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급등했습니다. K바이오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GC 녹십자와 셀트리온, 제네신 등은 치료제 개발을 위한 인체 임상 초입기에 들어갔고 내년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많은 산업에 악영향을 미쳤지만 국내 바이오 산업에는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홍원표입니다. 이처럼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의 속도가 붙고 있지만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은 여전한데요. 제조와 유통 서비스까지 업종을 가리지 않고 기업들은 비대면 기술에서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유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한 프랜차이즈 설렁탕 매장입니다. 이른 아침임에도 주문 전화를 받거나 포장 고객을 응대하는 등 분주한 모습입니다. 이 설렁탕 매장을 운영하는 이현 FNC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방문객이 줄면서 지난 3월 사실상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설렁탕은 뜨거워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배달 서비스와 밀키트로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특히 저희 설렁탕은 뜨거운 탕그릇에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배달에서는 저희가 약간 지양하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다음에 코로나19 영향으로 그다음에 이제 배달 서비스를 좀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패키지 변화라든가 그다음에 단품 메뉴들 그다음에 저희 자사 5성 공장을 통해서 원 패키지 제품들이 나온 것들이 큰 반응을 보였던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장 방문객이 줄어든 제조기업들은 판로 확장의 수단으로 라이브 커머스를 선택했습니다. CJ 올리브영은 기획 상품 등을 추천하는 온라이브를 선보였고 SK매직은 렌털업계 최초로 자체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소상공인들 역시 네이버 등 쇼핑 플랫폼의 힘을 빌려 온라인 플랫폼 연착륙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파트너 스퀘어와 온라인 창업 지원 툴 스마트 스토어가 대표적인 예. 실제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뛰어드는 신규 판매자 수는 코로나19를 기점으로 급증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일 하락세를 기록하던 각종 경기 전망 지수도 반등에 성공하며 경기 회복의 희망마저 보이는 상황.
코로나가 앞당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은 기업들의 자구 노력에 힘입어 더욱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반년간 지속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소비 문화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여행을 떠나든 취미 생활을 하든 나를 위한 소비에는 과감히 지갑을 여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데요. 고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됐지만 인천공항을 찾는 발길은 여전히 뜸합니다. 코로나19 이전 하루 20만 명 수준이었던 해외 여행객 수는 현재 1만 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국내 여행, 특히 가족 단위로 머물 수 있는 독채 펜션이 인기입니다. 롯데호텔 시그니엘의 경우 1박에 350만 원이 넘는 패키지를 이용하는 일반인 고객도 등장했습니다. 여행을 대신할 나를 위한 선물로 명품을 사는 소비자도 늘었습니다. 주요 백화점이 면세점 명품을 들여와 진행한 면세 명품 대전은 품절 행진을 이어갔고 관련 매출은 지난해보다 50%나 급증했습니다. 코로나를 피해 집에만 머무는 이른바 집콕 쪽은 취미 활동에 대한 지출을 늘렸습니다. 영화관을 가는 대신 수십만 원대 빔 프로젝터를 사거나 헬스장에 가는 대신 고가의 운동 장비를 사는 식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외부에서 활동을 하지 않고 집에서 안전하게 취미생활을 즐기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 때문에 빔 프로젝터나 홈 사운드바 같은 상품들의 판매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집 꾸미기에 대한 수요도 늘어 가구업계는 상반기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2배나 뛸 정도로 호황을 맞이했습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